저는 30년간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석사 과정에서 전통 풍수를 접한 후 평생을 이 길에 바쳤죠. 그동안 1000곳이 넘는 땅을 봤어요. 집터도 봤고 묘지도 봤고 상가도 봤어요. 좋은 땅도 많이 봤고 나쁜 땅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처음 본 건 2010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죠. 땅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여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터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저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곳은 안 된다. 땅의 형세가 이상했습니다. 주변보다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구덩이 같았죠. 뒤쪽으로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의 기운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앞쪽으로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활처럼 휘어서 이 땅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풍수에서는 이걸 반공살반공샤이라고 합니다. 화살이 땅을 향해 날아오는 형국이죠. 물도 문제였습니다. 땅 한쪽에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에 서 있으니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0년 경험상 이런 느낌을 받은 땅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저는 땅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집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반공살에 물이 고이고 지형도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땅 주인은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미신입니까? 저는 그냥 집 짓고 싶어서 부른 건데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네요. 진심입니다. 이 땅만큼은 정말.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비용은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땅 주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땅 위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짜리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깔끔한 집이었죠. 그 집에는 3가족이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10년 전에 입주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5년 전에 입주했어요. 세 번째 가족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세 가족 모두 처음 3개월은 인생 최고였다고 합니다. 행복했고 일이 잘 풀렸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전멸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폐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가족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미신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세 가족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건설업자 이강수. 2014년 3월. 첫 번째 가족은 이강수 씨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44세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아내 정미숙 씨는 41세 전업주부였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이강수 씨는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는데 운이 좋게도 몇 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큰 돈을 벌었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은 겁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갖게 됐어. 이강수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월세,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도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짜리 단독주택.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 집이었죠. 입주날 가족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와, 아빠, 진짜 우리 집이야?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 여기서 살 거야. 이강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방 2개. 2층에는 마스터룸과 아이들 방 2개. 마당도 넓고 주차장도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아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내가 잘 골랐지? 근데 좀 외진 것 같아. 주변에 집이 별로 없네. 신도시가 개발되면 다 들어올 거야. 지금은 조용해서 오히려 좋잖아. 그렇게 이강수 씨 가족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첫 달. 입주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방에서 신나게 놀았고 부부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강수 씨가 입찰한 프로젝트 3개가 모두 통과됐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3개 다 됐어. 이강수 씨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하면 우리 완전히 자리 잡는 거야. 계약금도 들어왔습니다. 은행 계좌에 2억이 입금됐을 때 이강수 씨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잘 살게 됐어. 2번째 달. 좋은 일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 성적도 올랐습니다. 딸아이는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아들은 처음으로 반에서 10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가 잘 돼. 여기 와서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딸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강수 씨는 오랫동안 앓던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미숙 씨도 편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여보, 이 집 진짜 명당인가 봐. 우리 다들 건강해졌어. 그러게. 여기 공기가 정말 좋나 봐. 주말에는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강수야, 너 완전 대박이네. 이런 집에서 사냐?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하, 열심히 일한 보람이지. 이강수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강수 씨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도 펴는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당 한쪽 담장 근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뭐지? 이강수 씨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밑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돌이었습니다. 크고 검은 돌이 땅에 반쯤 박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나? 이상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강수 씨는 돌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순간 손을 때렸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아내였습니다. 순간 손이 떨어졌습니다. 이강수 씨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담배 피우고 있었어. 들어와요. 밤 공기 차가워요. 응. 금방 갈게.
아내가 들어가고 이강수 씨는 다시 그 돌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돌로 보였습니다. 착각이었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달.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무슨 냄새 안 나? 냄새. 무슨 냄새? 이강수 씨는 냄새를 맡았지만 아내는 못 맡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창문 열어볼까?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진짜 지독하네. 이강수 씨는 코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강수 씨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수구도 확인하고 쓰레기통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도 냄새나.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도? 무슨 냄새야? 썩은 냄새요. 뭔가 죽은 냄새 같아요. 이강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강수 씨는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거실을 걷고 있었어요. 이강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천천히 부엌 문을 열고 거실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타닥, 타닥. 마치 누군가 거실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수 씨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멈췄습니다. 기분 탓인가? 이강수 씨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달.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3개 중 하나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이강수 씨가 항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이 생겨서요. 위약금은 지불하겠습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10%였습니다. 2천만 원. 이강수 씨는 2억을 기대했는데 2천만 원만 받게 된 겁니다. 이럴 수가. 다음 주 두 번째 프로젝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 업체가 파산한 겁니다. 자재를 받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세요. 가격이 2배입니다. 그럼 적자예요. 적자라도 어쩔 수 없잖아. 이강수 씨는 자기 돈을 털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추락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강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집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이강수 씨만이 아니라 딸아이도 들었습니다. 아빠, 밤에 누가 계단을 오르내려요. 그래? 너도 들었어? 네, 무서워요. 아들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꿈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왔어. 무슨 할아버지? 까만 옷 입은 할아버지.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미숙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거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사.
갑자기 왜? 애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 대수야. 애들이 예민한 거지. 근데 나도 이상해. 자꾸 기분이 안 좋아. 이강수 씨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새 집이라 적응하는 거야. 하지만 이강수 씨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5째 달,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3번째 프로젝트마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축 허가가 취소됐어요. 왜요? 왜 취소됩니까?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확인해보니 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고? 이강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2억이 날아간 겁니다. 은행 대출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이강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 2병씩 마셨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요. 나 좀 내버려둬. 이강수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강수 씨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돌이 보였습니다. 담장 밑에 검은 돌. 이강수 씨는 그 돌을 바라봤습니다. 다 내 짓이야?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이강수 씨는 돌을 걷어찼습니다. 다 내 짓이지? 이 망할 돌 때문이야.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 씨는 삽을 가져왔습니다. 돌을 파내기로 한 겁니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삽으로 돌 주변을 팠습니다. 땅이 파지면서 돌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계속 팠습니다. 30분, 1시간. 돌은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였습니다. 한자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강수 씨는 손전등을 가져와서 비췄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엮기지나버 꿰전야. 이강수 씨는 한문을 잘 몰랐지만 대충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누른다. 이게 뭐야?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파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만 파세요. 그걸 파내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강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강수 씨는 삽을 던지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강수 씨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6째 달, 이강수 씨는 풍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선생님, 이 집 좀 봐주세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땅이었거든요. 이강수 씨, 여기가 언제 지은 집입니까? 4년 전이요. 왜요? 제가 이 땅을 봤습니다. 집 짓기 전에. 네. 선생님이요? 네. 그때 집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럼 이 땅이 정말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집 안팎을 둘러봤습니다. 기운이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당의 그 돌. 이강수 씨, 마당에 돌이 있죠? 네. 있어요. 그거 제가 파려고 했는데. 절대 파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진압석입니다. 뭔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려? 아마도 옛날에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에 가서 옛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은 100년 전 공동묘지였습니다. 그것도 무연고 묘지. 진원불명의 시신들을 묻던 곳이었죠. 일제강점기 때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일부가 여기 묻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강수 씨, 이곳은 원래 묘지였습니다. 네. 묘지요? 100년 전에요. 그래서 진압석을 박아둔 겁니다. 이강수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묘지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조언했습니다. 이사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요. 하지만 이강수 씨는 난처해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회사가 망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버텨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부적을 써주고 정화의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수 씨, 정 안 되면 빨리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씨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7째 달,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딸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발목이 부러졌어요. 아빠, 누가 밀었어요. 뭐? 누가? 계단에서 누군가 제 등을 밀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 이상 없는데요. 그냥 감기 같은데 열이 좀 높네요. 하지만 열은 일주일 동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숙 씨도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내 머리카락 좀 봐. 손에 잔뜩 묻어. 병원 가봐야겠어. 무서워. 왜 이러는 거야? 이강수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을게요. 빨리 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왜 안 팔리죠? 글쎄요. 조건은 좋은데 이상하네요. 실제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들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이들이 여기 싫대요. 결국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8째 달, 이강수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나 좀 내버려둬. 미숙 씨는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밤 이강수 씨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 돌 앞에 앉았습니다. 다 내 짓이지? 돌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망친 게 내 짓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이강수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떠나! 뭐? 떠나라! 이강수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강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9째 달, 2014년 12월 15일. 이강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새벽은 추웠습니다. 이강수 씨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나무로 갔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걸었습니다. 아침 7시 미숙 씨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거실, 화장실, 마당, 그리고 마당 나무 아래에서 미숙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이강수 씨가 목을 매단 채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부검 결과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미숙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집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족 은퇴 부부 김철호. 2019년 4월. 두 번째 가족은 김철호 씨 부부였습니다. 김철호 씨는 당시 63세 막 퇴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는 61세 전업주부였고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김철호 씨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사는 거야. 좀 여유롭게 살자. 그래요.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살까? 두 사람은 전원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 가격도 싸고. 집값은 놀라울 정도로 쌌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싸지? 부동산에 물었습니다. 글쎄요. 전 주인이 급하게 팔아서요. 전 주인이 왜 급하게 팔았어요? 개인 사정이 있었나 봐요. 부동산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이 집의 사연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팔아야 하니까 숨긴 겁니다. 김철호 씨 부부는 집을 봤습니다. 와, 넓네. 마당도 있고. 깨끗하기도 하고 이 가격이면 정말 싸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자. 빨리 계약하자. 김철호 씨는 즉시 계약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로 집을 샀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네.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서 편하게 살자. 첫 달. 입주 첫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김철호 씨는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여보, 내가 키운 채소로 밥 먹는 거 생각만 해도 좋다. 영숙 씨는 집 안을 꾸몄습니다. 새 커튼도 달고 화분도 놓고 그림도 걸었습니다. 우리 집 같지 않아? 너무 예쁘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런 게 인생이지. 맞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건강도 좋았습니다. 김철호 씨는 30년간 앓던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정상이네요.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와,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영숙 씨도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나 무릎 안 아파. 계단도 거뜬해. 진짜? 여기 공기가 좋나 봐. 자식들도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아빠가 잘 골랐지? 완전 힐링이에요. 손주들도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 마당 너무 넓어요. 그래? 마음껏 놀아라. 김철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두 번째 달. 좋은 일은 계속됐습니다. 김철호 씨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여보, 나 그림 배우러 갈까봐. 그래요? 좋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습을 받았습니다. 재능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김철호 씨,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김철호 씨는 기뻤습니다. 영숙 씨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몸이 진짜 가벼워졌어. 그래? 좋네. 선생님이 내가 유연하대. 61세 치고는. 두 사람은 매일 산책도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1시간씩 걸었어요. 여보, 우리 복 많이 받은 거야.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김철호 씨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금연했는데 가끔 생각날 때만 한 대씩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뭐지? 김철호 씨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담장 밑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돌이 있었나? 입주할 때는 못 봤는데 김철호 씨는 돌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손을 뗐어요. 이상하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번째 달,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영숙 씨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자꾸 이상한 꿈을 꿔. 무슨 꿈?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까만 옷 입은 사람. 그래서? 나한테 나가라고 해. 계속. 그냥 꿈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꿈은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같은 꿈, 같은 사람, 같은 말. 나가라. 영숙 씨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호 씨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쥘 수가 없었어요. 어? 손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이상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은색으로 뭔가를 그렸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괴물 같기도 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깜짝 놀라 붓을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캔버스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자기가 그린 건데 기억이 없었어요. 김철호 씨는 그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텃밭에 채소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했는데 하루 만에 다 시들었어요. 상추는 까맣게 썩었고 고추는 떨어졌고 토마토는 무너졌습니다. 무슨 병인가? 김철호 씨는 흙을 만져봤습니다. 흙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마치 시체가 묻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다. 넷째 달, 김철호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다시 올랐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왜 이렇게 높죠? 180까지 올라갔어요. 이상하네요. 지난번엔 정상이었는데. 약을 다시 먹어야 하나요? 네, 일단 드시는 게 좋겠어요. 김철호 씨는 실망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 여보, 너 너무 마른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밥은 먹는데 자꾸 빠져.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아야, 무릎이 또 아파. 병원 가봐야겠어? 지난번에 괜찮다고 했는데 왜 또 이래? 두 사람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 김철호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호야. 낮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철호야. 여기. 김철호 씨는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마당에서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마당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철호야, 이리 와. 김철호 씨는 무서웠지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담장 쪽에서 들렸습니다. 그 돌 근처였어요. 철호야. 김철호 씨는 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을 봤습니다. 돌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자였습니다. 김철호 씨는 한자를 조금 알았습니다. 역기진압.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귀신을 누른다. 순간 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호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5째 달, 김철호 씨는 풍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다시 이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선생님, 이 집 좀 봐주세요. 전화를 받고 갔을 때 저는 또 놀랐습니다. 5년 전에 비극이 있었던 그 집이었으니까요. 김철호 씨, 이 집 언제 사셨습니까? 올해 4월이요. 왜요? 이 집,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요? 저는 이강수 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부동산이 숨겼을 겁니다. 김철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사기잖아요. 법적으로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자살이 5년 이상 지났으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집 안팎을 둘러봤습니다. 기운이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당의 진압석 주변이 심각했어요. 김철호 씨,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요? 이강수 씨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집이 안 팔렸어요. 매물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안 팔리죠? 가격을 더 내려볼까요? 더요? 벌써 시세의 절반인데요. 그래도 안 팔리네요. 김철호 씨는 절망했습니다. 6째 달, 영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김철호 씨가 흔들었지만 영숙 씨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이요? 네, 갑자기 혈관이 터졌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50% 정도입니다. 김철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수술은 진행됐습니다. 6시간 동안 수술대 밖에서 기다렸어요. 하느님, 제발. 김철호 씨는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예언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김철호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영숙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야. 눈 떠. 제발. 하지만 영숙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 그 집 때문이야. 김철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포기하기로요. 7째 달, 김철호 씨는 집을 은행에 넘겼습니다. 대출이 있었는데 갚을 수 없었거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철호 씨는 손해를 보고 집을 떠났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을 날린 겁니다. 하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골라서. 김철호 씨는 매일 영숙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영숙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철호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지금 김철호 씨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로요. 그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창밖만 봅니다. 세 번째 가족 신혼부부 최준영. 2024년 9월. 세 번째 가족은 최준영 씨 부부입니다. 최준영 씨는 32세 IT 회사에 다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아내 한지수 씨는 29세 디자이너입니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이었죠.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집 하나 있어야지. 그래, 대출 받아서 사자. 두 사람은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쌌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눈을 돌렸죠. 그러다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 완전 싸다. 2억 5천? 어디? 진짜네. 왜 이렇게 싸? 금매래. 빨리 팔아야 한대. 가봐야겠다. 두 사람은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좋아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마당도 있었어요. 여보, 여기 괜찮은데?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사자.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선생님, 그 집 아시죠? 또 팔렸어요. 네. 또요? 네, 신혼부부가 샀어요. 말렸어요? 말려야 하나요? 저는 중개만 하는데요. 그 집 안 돼요. 두 가족이 망했잖아요. 그건 제 책임 아니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최준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후였습니다. 최준영 씨, 저는 풍수 전문가입니다. 그 집 사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사연을 아십니까? 무슨 사연이요? 저는 이강수 씨와 김철호 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준영 씨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미신이에요?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설마 그렇게 우연히 겹치겠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죠? 아닙니다. 그 땅이 문제입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전 과학을 믿습니다. 최준영 씨, 재벌 계약 취소하세요. 이미 계약금 넣었어요. 못 취소해요. 그럼 괜찮아요. 저희 잘 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또 시작되는구나. 입주 첫 달. 최준영 씨 부부는 2024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첫날 지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그래, 드디어.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집은 정말 좋았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부엌, 아늑한 침실. 여보, 여기 진짜 천국이다. 응. 우리 운 좋다. 첫 주는 집 꾸미기로 바빴습니다. 가구도 사고, 커튼도 달고, 식물도 키웠어요.
여기 소파 놓고 저기 TV 놓고 아, 여기 예쁘다. 일도 잘 풀렸습니다. 준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여보, 나 팀장 됐어. 진짜? 축하해. 월급도 올랐어. 200만 원. 지수 씨도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여보, 나도 대박. 5천만 원짜리 계약했어. 와, 우리 대박이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건배. 우리 앞날을 위하여. 그날 밤 준영 씨는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정말 잘 산 것 같아. 그때 담장 쪽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큰 돌이었어요. 저게 뭐지? 준영 씨는 다가갔습니다. 돌은 크고 검었습니다.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습니다. 준영 씨는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비춰보니 한자가 보였습니다. 엽기진압? 준영 씨는 한문을 몰랐습니다. 뭔 뜻이지?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돌인가 보다. 두 번째 달. 행복은 계속됐습니다. 준영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 정말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계속 늘었어요. 지수 씨, 다음에도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도 해줄게요. 제 친구 회사예요. 두 사람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했어요. 여보, 고기 다 구웠어. 와, 맛있겠다. 우리 정말 복 받았다. 그러게. 이런 삶이 꿈이었어. 그날 밤 지수 씨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타닥, 타닥.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여보, 지수 씨가 불렀습니다. 응, 준영 씨가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복도 지나갔어? 아니, 나 거실에 있는데 이상하다. 분명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바람 소리 아니야. 바람이 발자국 소리를 내. 준영 씨가 올라와서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지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세 번째 달.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냄새였습니다. 지수 씨가 먼저 맡았어요. 여보, 무슨 냄새 안 나? 냄새. 무슨 냄새? 썩은 냄새 같은데. 나는 모르겠는데 냄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했어요. 지수 씨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잠이 안 와? 왜? 냄새 때문에. 너무 지독해. 준영 씨는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진짜 안 나? 이렇게 지독한데. 응, 지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후각 과민증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행복한데요. 그럼 이상하네요. 일단 약 드려볼게요. 약을 먹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준영 씨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두근두근두근. 숨이 막혔습니다. 준영 씨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동료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손이 떨렸어요. 병원 가보세요. 준영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공황장애 같은데요. 공황장애요. 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일 수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없는데요. 그래도 증상은 분명해요. 약 드릴게요. 준영 씨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넷째 달 현재 저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최준영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선생님, 사실은 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냄새를 맡는데요. 썩은 냄새를요. 그리고요? 저는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갑자기요. 더 있습니까?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둘 다 들어요. 최준영 씨, 빨리 나가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집은 어떡하고요? 대출도 있는데. 집보다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준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만 와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집에 3번째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3번째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최악이었습니다. 기운이 처음보다 10배는 나빠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준영 씨와 지수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이 집 어때요?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마당. 모든 곳이 음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당의 진압석. 그 주변은 거의 검게 느껴졌어요. 최준영 씨, 마당에 있는 돌 아시죠? 네. 큰 돌이요. 그게 뭔가요? 진압석입니다.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뭐려? 저는 시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땅은 100년 전 공동묘지였습니다. 묘지요? 네. 무연고 시신을 묻던 곳이었어요. 지수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무덤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으, 지수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씨도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가셔야 합니다. 집은요? 포기하세요. 2억 5천이나 주고 샀는데요. 돈보다 목숨이 먼저입니다. 준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좀 더 있어 볼게요. 지금 나가면 손해가 너무 커요. 최준영 씨, 선생님, 부적이라도 써주세요. 뭐라도 해주세요. 저는 부적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 가족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공통점. 모두 처음 3개월은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이내에 결정적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진압석 근처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요.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 땅의 역사를 파헤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920년대 기록. 이 땅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자들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진원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수백 구 묻혔어요. 제대로 된 장례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덩이를 파고 던져 넣었죠. 한이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 기록. 한국전쟁 때도 이곳이 사용됐습니다.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이 묻혔어요. 또 제대로 된 장례 없이 집단 매장됐습니다. 1970년대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묘지를 없애고 주택 단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공사 중에 노동자들이 다쳤고 기계가 고장났고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발은 중단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진압석을 박았습니다. 무속인이었는지 스님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돌로 땅의 기운을 누른 겁니다. 2010년 이강수 씨가 집을 지었습니다. 진압석은 그대로 있었지만 집이 지어지면서 기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패턴 분석. 처음 3개월은 왜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땅의 존재들이 관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얼마나 버틸까? 3개월은 일종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그 동안은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줍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야 떠나기 힘들어지니까요. 3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냄새, 소리, 악몽, 환각.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한이 맺힌 땅은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들처럼 고통받고 죽고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달콤하게, 나중엔 잔혹하게. 이 집의 위에 최준영 씨 부부는 아직 그 집에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돈 때문입니다. 2억 5천만 원이 아깝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도 곧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강수 씨처럼, 김철호 씨처럼. 패턴은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경고. 여러분, 집을 구할 때 조심하세요. 가격이 너무 싸면 이유가 있습니다. 금매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풍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그 땅의 역사, 전 주인의 이유, 주변 사람들의 평판, 직접 가서 느껴보기.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포기하세요. 돈보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 집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최준영 씨 부부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매물로 나올 겁니다. 더 싼 가격에. 그때 또 누군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처음 3개월은 천국. 그 다음은 지옥. 마지막은 죽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집을 알아보는 분이 계신가요? 경기도 시구동의 단독주택. 대지 100평, 건평 50평.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 마당에 큰 검은 돌이 있는 집. 만약 그 집을 보셨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당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30년간 풍수를 봤지만 그 집만큼은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2월. 최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갔습니까? 네, 지금 응급실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최준영 씨,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세요. 선생님, 늦은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네 번째 가족의 비극이. 그리고 이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누군가 그 땅을 정화하거나 영원히 막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싼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매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지키세요. 감사합니다.